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립형 임플란트의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쓰이고 있는 조립형 임플란트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이름을 상품명이나 혹은 제조회사 이름, 심지어는 개발자 이름까지 붙여서 아주 복잡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므로 제품이 나온 시기와 개선점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임플란트의 버전이 되는 셈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 조립형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와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주가 이 두 개의 요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결합 나사에서 이 그림처럼 연결되어 조립된 것을 부르거나 때로는 크라운까지 포함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때 픽스처와 지대주가 서로 간에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외부 결합형과 내부 결합형의 두 가지로 나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버전에 대한 설명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처음 나온 1세대 버전, 즉 V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1의 픽스처 모양을 보면은 왼쪽 그림이 옆에서 바라본 모양인데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반으로 자른 모양이죠. 모양이 맨 위는 평평하고 살짝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양옆으로 지름이 커지고 난 후 다시 아래로 길게 연장이 된 원통형의 모습입니다. 픽스처 중앙에는 동그란 구멍이 수직으로 길게 파져 있는데 이 구멍은 나중에 결합 나사가 체결되기 위한 구멍이고 구멍의 표면에는 나사산이 만들어져 있어 나중에 결합 나사의 나사선과 서로 결합하게 되죠.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동그랗고 평평한 표면 위에 6개의 단면을 가진 육각단면 회전 방지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간 모습이고 중앙에 나사 체결 구멍이 보입니다. 다음은 지대주의 모양을 보면은 지대주 역시 크게 보면 원통형의 모양인데 옆에서 봤을 때 맨 아래는 평평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름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 나중에 잇몸과 맞닿게 되며 이번에는 반대로 지름이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나중에 크라운을 받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역시 나사 체결 구멍이 뚫려 있어 지대주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즉 위아래가 다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위로는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고 아래는 육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죠. 이번엔 이것을 밑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맨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동그랗고 평탄한 표면이고 그 가운데 육각형의 구멍이 나 있어 아까 말씀드린 픽스처의 육각단면 구조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경사진 동그란 면이 보이죠. 자, 이 두 개를 결합 나사로 연결한 V1의 모습입니다. 검은 선으로 그린 픽스처와 빨간 선으로 그린 지대주가 이 표면에서 서로 맞닿아 있고 픽스처의 밖에 있는 육각단면과 지대주의 속에 있는 육각단면끼리 서로 끼워져 맞물려 있으므로 지대주가 헛돌지 않도록 회전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픽스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픽스처 밖에서 지대주와 연결된다고 해서 외부 결합형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녹색 선으로 그린 결합 나사를 삽입해서 이 부분에서 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결합 나사의 머리 부분이 지대주의 돌출부를 강하게 아래로 누르면서 압박하여 지대주가 픽스처에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선을 그린 크라운을 세멘트로 지대주 표면에 접착시켜주면 드디어 임플란트의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게 되면 임플란트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즉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기도 하고 또 옆으로 즉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기도 하므로 서로 간의 수직과 수평으로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수직 고정을 살펴보면은 픽스처가 이 표면에서 지대주를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반면에 수평 고정은 이 결합 나사 말고는 서로 간에 고정시켜줄 구조가 없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대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결합 나사가 쉽게 풀린다는 것이 V1의 최대 약점이죠. 자, 나사가 자주 풀리게 되면은 나사를 쪼아주러 치과에 자주 가셔야 되고 운이 나쁘면 나사가 부러지기도 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새로운 나사로 교체해 주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만약 나사가 부러져서 박힌 채 나오지 않게 되면은
할 수 없이 픽스처를 제거하고 새로 심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1세대는 수평 고정을 위한 구조가 없다는 디자인의 문제가 있어서 나사가 쉽게 잘 풀립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런 1세대의 단점 때문에 수평 방향 고정을 가진 디자인을 가진 2세대 버전, 즉 V2가 나오게 됩니다. V2를 보시면 먼저 픽스처의 모양을 보시면 V1과 비해서 달라진 점은 나사 체결 구멍의 윗부분을 이렇게 경사지게 넓게 파서 마치 깔때기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게 판 만큼 구멍도 더 깊게 파져 있고 나사선의 위치도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V1에서는 픽스처 밖에 있었던 이 육각단면이 V2에서는 이 경사부의 중간, 즉 픽스처의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오른쪽 그림처럼 가장자리에 얇은 테두리만 남기고 아래로 경사진 부분이 보이고 그 속에 육각단면 구조와 나사체결 구멍이 보이죠. 지대줄을 보면은 밑에 평탄한 표면이 없어지고 깔때기 모양으로 아래로 길게 연장된 모습이죠. 그래서 V1과 비교해 봤을 때 V1에서는 지대줄 속에 있었던 이 육각단면이 V2에서는 반대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육각형의 구멍이 아니고 동그란 구멍이 되죠. 그래서 전체가 다 동그란 구멍인데 단지 지름 차이에 의해서 단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대주와 픽스처를 결합나사로 연결한 V2의 모양입니다. 이 경사면에서 픽스처와 지대주가 서로 맞닿아서 수직 및 수평 고정을 같이 얻고 있고 이 각각의 육각단면끼리 서로 맞물려서 있으므로 지대주 회전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1과 다른 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이게 픽스처라 그러고 이게 지대주라 그런다면 V1에서는 각각 평평해서 수직으로 아주 힘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수평으로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픽스처 속을 넓게 구멍을 파서 지대줄을 꽂아서 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픽스처 속에서 연결되니까 내부 결합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결합 나사가 없더라도 그냥 꽂아 놓은 상태로도 유지가 잘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사가 훨씬 적게 풀립니다. 그런데 지름 5mm 이하의 픽스처를 심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구멍을 경사지게 파놨으므로 이 외벽의 두께가 매우 얇아져 있죠. 그래서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심는 힘을 받았을 때 이 외벽이 자꾸 밖으로 늘어나려고 합니다. 게다가 수직 고정을 V1처럼 이런 평면에서 받지 않고 이 경사면에서 받고 있으므로 수직 방향에 심는 힘조차도 이 외벽에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왜냐하면 경사가 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못 견디고 얇은 외벽이 밖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외벽이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늘어난 만큼 지대주가 밑으로 주저앉게 되죠. 이것을 지대주의 싱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깔아앉는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크라운의 높이가 낮아져서 잘 안 씹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경사면에서의 접합이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이 지대주가 옆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여파로 이 결합나사가 V1과 마찬가지로 풀리게 되고 부러지게 됩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인데, 얇아진 지대주가 픽스처가 이런 데서 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심은 픽스처의 굵기, 그리고 환자의 심는 힘, 심는 습관, 또 치조골의 밀도, 대합체의 상태 등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결론적으로 2세대 내부 결합형은 픽스처 속을 넓게 구멍을 팠기 때문에 외벽의 두께가 얇아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1세대와는 정반대로 수직 고정을 위한 별도의 디자인이 없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1과 마찬가지로 나사가 쉽게 풀리거나 부러지고, 심지어는 픽스처나 지대주가 부러지거나
교합이 낮아지는 단점까지 추가로 있는 것이죠. 실제 임상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외벽이 밖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즉 곧 부러지기 직전의 상태죠. 자, 이 사진은 어금니에 심었던 픽스처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 사진처럼 윗부분의 외벽만 두께를 보강한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디자인 됐으나 이런 걸 심을 수 있다면 차라리 이 사진처럼 아예 전체가 굵은 픽스처를 심는 게 낫겠죠. 지름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적어도 6.5mm 이상 되어 보이는데 외벽의 두께를 보시면 상당히 두껍죠. 이 정도 두께라면 밖으로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굵은 픽스처를 심을 수 있는 넓은 골폭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굵은 픽스처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얇아진 외벽에 집중되는 씹는 힘을 분산시켜 보고자 별도의 수직 고정을 얻기 위한 디자인 변경이 여러 가지로 시도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픽스처가 있는데요. 자, 구멍을 수직으로 파서 별도의 수직 고정을 위한 평면을 얻었습니다. 즉 보면은 V1과 V2를 섞은 디자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섞은 디자인에서는 수직 고정과 수평 고정을 동시에 다 얻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신에 효과가 없다는 점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짧은 동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결합나사가 풀리기 전까지 지대주가 흔들리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원본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픽스처고 여기가 지대주죠. 그리고 이 시커먼 것이 결합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평 고정을 얻고 있고 수직 고정을 얻기 위한 디자인이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5mm네요. 이 부분을 보시죠. 네, 지대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러지는 모습입니다. 확대된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지대주가 부러집니다. 이번에는 아마 4mm, 직경 4mm짜리 픽스처의 지대주의 모양이죠. 이 부분을 보시죠. 네, 많이 부러지네요. 크게 한 번 더 보실 겁니다. 예,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자인은 개선된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V3가 될 수 없겠죠. 자, 이제 진짜 V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3는 V2와 마찬가지로 내부 결합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수직 고정을 얻으려 하지 않고 단지 외벽의 두께를 보강해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의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픽스처 한번 보시죠. 이 픽스처인데요. 내부 구조가 똑같습니다. 단지 이 넥이란 부분이 있어서 위로 추가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넥이란 부분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넥은 치족을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폭과 상관없이 지름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의 길이만큼 넥이 위로 올라가면서 지름이 커지고 최종적으로는 잇몸 밖으로 살짝 나와 있는 모양이죠. 그 결과 V2에 비해서 외벽의 두께가 이렇게 늘어나서 보강이 되죠. 그리고 이 테두리의 표면이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나중에 크라운 맞닿음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대주가 연결된 모습입니다. V2와 마찬가지로 경사면에서 수직 및 수평 고정을 같이 얻고 있지만 달라진 점은 이 넥 부분에서 두께가 보강되었고 또 넥의 테두리 표면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크라운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씹는 힘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늘어난 단점을 한 번 더 보완을 했죠. 또 이 4개 길이만큼 올라간 4개 길이만큼 나사산의 위치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나사 결합 위치가 더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합 나사 길이도 V2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디자인을 개발한 회사가 현재 세계 1위의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이 회사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훨씬 많이 개선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외벽의 두께가 보강된 효과도 있고 또 나사 결합 위치가 위로 올라간 효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합 나사의 길이가 결과적으로 V2에 비해서 많이 짧아져 있다고 그랬죠. 그 짧아진 것만큼 나사가 덜 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치냐면 이런 것이죠. 이 막대기가 결합 나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밑에서 잡았을 때보다 위에서 잡았을 때가 훨씬 나사가 덜 풀게 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V3도 한참 쓰다 보면은 나사가 풀리거나 픽스처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V3를 신고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나사산의 위치가 위로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참 씻고 나면 이렇게 넥 부분이 부러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V3도 어차피 내부 결합형이라 암만 외벽이 보강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외벽의 두께가 얇아져 있기 때문이죠. 또 V1이나 V2와는 다르게 별 문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씹는 힘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V3의 단점 아닌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서 실제 임상에서는 일부의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2를 같이 섞어서야 임상적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어쩔 수 없이 V2를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못 나오는 이유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V3의 설계상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회사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각 버전의 디자인 차이와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세대, 2세대, 3세대입니다. 세 개를 한 자리에 모아 놓으니 디자인 차이가 한눈에 다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 결합 부위의 위치가 각자 다 다른 것도 보입니다. 씹는 힘을 제대로 견딜 수 있게 픽스처와 지대주 간의 서로 간의 이상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직 고정, 수평 고정, 회전 방지 요소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 개의 디자인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세대는 수직 고정은 좋아하나 수평 고정이 없었고 2세대는 수평 고정은 있으나 별도의 수직 고정이 없었죠. 3세대 역시 2세대와 마찬가지지만 외벽이 보강되어 어느 정도 수직 고정 효과가 있었으므로 쇠모를 받았죠. 자, 이런 디자인 차이에 의해서 실제 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 문제점인데 문제가 클수록 플러스 표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수직 고정이 없는 V2가 2개를 받아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걸로 나타나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수평 고정이 없는 V1이 3개를 받아서 가장 나사가 잘 풀리는 걸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픽스처 외벽이 제일 얇은 V2가 3개를 받아서 제일 잘 부러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지금쯤 나는 어떤 버전을 심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10년 이내에 심으신 분들 같으면 V2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여태껏 잘 쓰시고 계시다면 일단 체질도 좋으시고 또
또 조심조심 적당히 씹으시고 관리도 잘 하셨을 겁니다. 또 골폭도 좋아서 비교적 굵은 픽스처를 심어서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골폭이 좁은데 무작정 굵은 픽스처를 심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나사도 안 풀리고 픽스처도 안 부러지겠지만 얼마 안 가서 심는 힘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개수가 V1과 V3가 각각 4개를 받았고 V2가 무려 7개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V1을 아직도 쓰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같은 4개를 받았지만 V3가 V1보다 개선된 임플란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3개를 받은 항목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이것은 지름 5mm 이하의 픽스처를 심은 경우에 해당되고, 이보다 굵은 픽스처를 심은 경우에는 V2가 가장 좋은 픽스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5mm 이상의 픽스처를 심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표가 보편적인 경우가 되죠. 또 이 표는 주로 어금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진처럼 앞니 부분에 지적으로 이렇게 다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나 픽스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으므로 씹는 힘이 주로 수평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평 고정이 없는 V1은 앞니에 적용하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평 고정이 좋은 V2나 V3가 앞니에 적합한데 V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니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세 개의 디자인이 다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어느 하나가 특별히 낫다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표에 다 나타나 있죠. 세 개의 디자인 다 이상적인 결합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결론을 질 수가 있죠. 지금까지 조립형 임플란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까 앞서 보셨듯이 어떤 임플란트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올 임플란트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다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V3 이후로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임플란트, 즉 V4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세대 임플란트가 어떤 디자인일지는 개선의 추세상으로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겠죠. 이상적인 수직 고정, 수평 고정, 회전 방지 구조를 다 완벽하게 갖춘 디자인이 될 겁니다. 다만 언제 누구에 의해서 나올 건가가 궁금할 따름이죠. 이 대목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왜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1, 2, 3세대 모두 다 외국 기업에서 개발한 디자인이고 각 버전을 처음으로 내놓은 회사가 현재 세계 임플란트 시장을 석권하는 3대 메이저 업체입니다. 국내 기업은 외국 제품을 카피해서 복제품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자인 싸움이고 소재 싸움은 아니라서 무슨 특별한 기초과학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연구개발비가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만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아직 4세대 임플란트가 안 나왔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의 것만 가지고 시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환자가 골폭이 좁아서 지름 5mm 이상의 굵은 픽스처를 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뼈 이식 수술을 해봤자 진짜 뼈는 아니라서 문제만 생긴다는 것은 비단 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세계 1등의 회사가 V3를 개발했고 또 이 회사가 현재 지름 4.8 이상의 픽스처는 아예 생산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뼈 이식을 해서 진짜 뼈를 만들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굵은 픽스처를 심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V3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 회사가 세계 1등의 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는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배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